안녕하십니까. 6월 8일 목요일 모닝 브리핑 지금 출발합니다. 먼저 미국 증시 핀미지닷컴 통해서 그 결과 보도록 하겠습니다. 다우지수는 산업재와 에너지 관련주의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91포인트 0.27% 상승했습니다. 그러니까 산업재, 에너지, 은행주 뭐 이런 게 이제 지수를 좀 상승을 시켰죠. 반면에 이제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가 많이 빠졌습니다. 1.29%. 마이크로소프트나 뭐 구글, 아마존, 엔비디아 등 이런 종목군들이 지수 하락을 좀 주도를 했다 볼 수 있겠고요. S&P 500 지수 약보합으로 마감했습니다. S&P 500 맵을 보게 되면 이제 기술주는 메가캡을 비롯한 반도체 소프트웨어 약세죠. 반면에 이제 뭐 산업재나 에너지, 유틸리티 상승, 극명하게 좀 업종이 좀 갈리는 그런 모습입니다. 테슬라는 1.47% 올랐죠. 아마존이 4.25% 하락했고, 엔비디아 3%대. 지금 엔비디아는 최근 4거래일째 하락이네요. 그 다음에 이제 보게 되면 마이크로소프트가 3%대. 오늘 좀 음봉 강도가 조금 컸습니다. 자, 그 다음 보시죠. 준비한 내용 보면서 이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. 자, 이제 미국 시장의 하락 요인은 어제 우리 시장도 이제 장 후반에 이 부분 때문에 코스피 지수가 좀 밀려났는데 중국 수출이 급격하게 좀 감소했습니다. 아주 예상치를 좀 하회했죠. 여기 제가 외신 기사에도 이렇게 써놨습니다만 중국의 5월 수출이 전년 대비 7.5% 예상치는 0.4% 감소할 거였는데 무려 7.5%가 감소를 했습니다. 지난 2월 이후에 첫 감소세로 전환되면서 이 세계 두 번째 경제 대국의 어떤 위상이 좀 흔들리고 있는 거 아니냐. 이 중국 상품에 대한 글로벌 수요가 침체되었음을 의미한다. 이렇게 좀 나오고 있습니다. 자, 여기 트레이딩 이코노믹스닷컴에서 한번 보시죠. 중국의 수출 보게 되면요. 보십시오. 자, 7.5가 나왔잖아요. 마이너스 7.5%. 그렇죠? 컨센은 0.4% 감소할 걸 보는데 실제 7.5%가 감소한 겁니다. 이전에는 8.5% 이렇게 늘어났죠. 그러니까 이 급격한 둔화, 이 부분이 이제 또 미국 증시, 뭐 국내 증시에 좀 영향을 좀 줬다. 자, 그 다음에 이제 3개월 동안 금리 중단을 해왔던 캐나다가 25p를 인상했습니다. 이로 인해서 연준도 7월에 좀 금리 인상하는 거 아니야? 이런 이제 시장 참여자들의 좀 우려감, 이런 부분이죠. 이 중국의 이제 경제 지표가 상당히 좀 좋지 않게 나오니까 뭐 중국에서는 이제 중국 지도부로 하여금 부양책을 좀 내놔라 이렇게 압박이 가해질 수도 있지 않냐. 자, 쭉 보고요. 지금 이제 S&P나 나스닥은 하락했죠. 반면에 이제 소형주 중심의 러셀 2000 지수는 이틀째 상승입니다. 특히 이제 지역은행주 상승세가 좀 두드러졌고요. 자, 이럼에도 불구하고 VIX 이 변동성 지수는 2020년 2월 14일 이후에 뭐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. 뭐 금리 상승, 미국의 경기 침체, 1조 달러 뭐 국채 발행 이런 거 영향 때문에 계속 지금 변동성 지수는 내리받고 있는 그런 모습이네요. 자, 좀 몇 가지 좀 볼까요? 여기서 말이죠. 나스닥 지수 잠깐 보겠습니다. 차트상 추세선 잠깐 그려볼게요. 자, 이런 모습입니다. 오늘 나스닥 그래도 음봉의 몸통이 좀 길었죠. 자, 5일선 한번 넣어보겠습니다. 자, 5일선 단기적으로 좀 5일선 살짝 좀 깨트린 모습이죠. 5일선을 좀 깨트렸고 그 다음에 이제 21선을 좀 더 차면 뭐 21선가에 좀 이격은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격 조정을 조금 보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. 미국 증시가 기술주 같은 경우는요.
그러니까 길주가 조정을 보인다는 것은 반도체나 뭐 AI나 뭐 이런 게 이제 그동안 좀 상승했던 게 좀 주춤해질 수 있다는 거죠. 뭐 이런 게 이제 국내 투자 심리에도, 국내 증시 투자 심리에도 영향을 좀 미칠 수 있다는 점, 네, 감안을 좀 하셔야 할 것 같고, 이 S&P 500 맵만 놓고 보자면, 네, 놓고 보자면 일단 산업재가 상승하고 있지 않습니까? 뭐 에너지나 뭐 유틸리티나 특히 이제 산업재, 디어도 있고, 네, 이 캐터필라를 잠깐 볼게요. 네, 캐터필라. 자, 이런 모습이에요. 그러니까 이틀 전에, 그러니까 6월 5일이었죠. 6월 5일 네, 국내 증시 상승을 보게 되면 뭐 HD 현대, 뭐 인프라코어, 뭐 현대 건설기계 등 기계 건설 장비, 그 다음에 이제 조선주가 상승하지 않았습니까? 약간 이제 이런 네, 캐터필라의 상승이 좀 이어지고 있는 점과 네, 국내 건설기계 조선 좀 매칭이 좀 나타나는지 오늘 장에서 한번 체크를 좀 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. 자, 넘어가고요. 쭉 여기 있죠. 원달러 환율. 자, 코스피 200 야간 선물 지수는 뭐 크게 영향을 안 받았습니다. 마이너스 0.30포인트. 자, 원달러 환율은 NDF에서 어제보다는 5원 정도 더 오른 1308원대입니다. 10년물 국제금리 좀 올랐고요. 네, 넘어가시죠. 자, 업종 봤죠? 네. 이 테슬라 상승 배경은 네, 재생가능 연료 표준에서 이 전기차 네, 제조업체는 제외된다는 소식에 네, 상승세를 좀 보였고요. 네, 통신주 네, 최근 지난주에 좀 떨어졌다가 이번 주에 좀 상승. 넷플릭스 소폭 상승 영향은 JP모건에서 목표가 상향. 그 다음에 이제 워너브러스사 주가가 좀 올랐는데 CEO 사임 네, 이런 소식에 좀 상승했다. 자, 바이오 헬스케어 약세죠. 네, 오늘은 산업재와 에너지, 유틸리티, 원자재즈 뭐 이런 종목만 상승했다. 이렇게 보면 되겠고 반도체 쪽은요. AI 쪽은 약세죠. 마이크로소프트, 엔비디아.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잠깐 볼게요. 뭐 네. C3 AI도 4.63. 뭐 사운드 하운드 AI도 약보합으로 끝났습니다. 그러니까 AI 관련주는 좀 주춤한 채 좀 끝났고 마이크론테크는 약보합이고요. 차량용 반도체가 뭐 그래도 선방했습니다. NXP 반도체, 그다음에 마이크로칩 뭐 이런 쪽은 상승을 했다. 그리고 이제 지역은행주들 네, 상승했다. 요 정도 업종맥 S&P 500 업종맥 봤고요. 자, 뭐 조정을 받았지만 반도체 얘기는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 반도체 산업이 2023년도에는 한 두 자릿수 하락 예상되지만 내년에는 이제 예상 성장률이 11.8%로 크게 좀 반등이 좀 나올 것이다. 네, 그런 얘기입니다. 그래서 뭐 조정 시에 반도체 ETF 이 기사 내용만 보자면 네, 티커만 보자면 SMH, 그 다음에 SOXX, 그 다음에 XSD 이런 이제 반도체 ETF가 있고 반도체 기업은 뭐 인텔, 마이크론 테크놀로지, 텍사스 인스트루먼트, 퀄컴, NXP 반도체, 마이크로칩입니다. 마이크로칩, 네, 그 다음에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스 뭐 이런 거에 뭐 관심을 가지자 뭐 그런 기사 내용이었고요. 이 브로드컴이 네,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는 네, AI에서 이제 베스트 인 클래스 칩 주식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했고 자, 세일즈포스가 구글 클라우드와 네, AI 데이터 콜라보를 확장시키고 있다. 뭐 이런 정도 내용이고 자, 국내 증시 보시죠. 네, 국내 증시는 이제 어제 2629포인트까지 올랐다가 연중 최고치 기록한 후에 좀 밀려났습니다. 뭐 차익 매물도 나왔고요. 전기전자 위주로. 뭐 중국의 수출 지표 뭐 이런 것도 영향 받았고요. 반면에 이제 코스닥은 상승을 했습니다. 코스닥은. 네. 코스닥은 이제 시총 상위 특히 이제 2차전지 소재 쪽 외국인 기관 양매수가 좀 이어졌죠. 네, 양매수가 이어졌습니다. 여기 잠깐 보겠습니다. 어제 뭐 시총 상위 종목분들을 보게 되면 말입니다. 네, 이건 네, 삼성전자, 코스닥 종목 보시죠. 에코프로 이게 컸죠. 네, 에코프로가 무려 이제 16.96% 급등함에 따라서 그다음에
에코프로 BM이 4.85. 그다음에 LNF 이런 이제 양극재 2000 소재 쪽 종목군들이 이제 상승을 주도를 했습니다. 반면에 지금 바이오 USA는 열리고 있습니다만 셀트리온 헬스케어라 뭐 HLB 바이오 쪽은 좀 약하다. 이렇게 볼 수 있겠죠. 일단 어제니까 코스닥은 양극재 관련주 그리고 뭐 로봇 관련주 일부 종목군들 뭐 그 정도 선방한 하루였다.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. 자, 코스피도 이제 이격을 약간 5일선까지 좀 밀릴 수 있는 여지가 좀 있죠. 자, 코스닥은 어제 이제 시총 상위 종목군들이 또 강하게 좀 올려놨기 때문에 오늘도 이제 어제만큼 상승을 기대하기는 좀 그러합니다만은 5일선 차트상 5일선을 기준으로 좀 보시는 게 좋겠죠. 자, 수급 봅니다. 수급에서도 확연하게 답이 나오죠. 외국인 매도, 뭐 전기전자 매도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, 뭐 기관만 삼거리째 사고 있죠. 코스닥은 외국인과 기관 양매수를 왔지 않습니까? 특히 외국인들이 샀다는 거, 뭐 이천지 소위 쪽 샀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? 자, 장마감 뉴스 및 그 시간의 단일가 한번 보시죠. 먼저 코스피에서 시간의 단일가 상승세, 대유 플러스 광전자, 대유 에이텍, 뭐 이런 종목군들이 상승을 좀 보였고요. 자, 대형주에서는 LG전자 뭐 등등 뭐 약 강보합 정도 보였네요. 뭐 하락 대형주 하락세는 뭐 이런 종목군들이 되어 있고, 자 코스닥 보시죠. 코스닥 상승 종목 보시죠. 뭐 초개별 종목군들 좀 우리가 잘 모르는 종목군들도 좀 많이 좀 눈에 띄네요. 그죠? 자, 초개별 종목 아니 개별 종목들입니다. 뭐 특이 종목을 좀 파악하기는 좀 그러합니다. 자, 공시 한번 장마감 공시 한번 볼까요? 네. 자, 특별하게 이렇게 눈에 띄는 공시가 없어 보이죠? 자, 6월 7일 날 힘스가 삼성 디스플레이와 53억 규모의 제조 장비 공급 계약 체결했다는 소식. 네, 요 정도네요. 어제 특징주를 보게 되면 이제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임박에 수산물주가 좀 강세를 보였습니다. 소금 관련주도 뭐 급등을 했다는 소식. 어제 SM은 올랐죠. 근데 또 YG 엔터는 G드래곤 전속 만료에 7% 하락을 했습니다. 쭉 뭐 그 정도 내용이죠. 현대차와 기아도 미국 뉴욕시에 훔치기 쉬운 차 판매 소송 제기 영향을 좀 받았고, 뭐 LG화학도 이제 어제 올랐죠. 어제 이제 화학주도 뭐 LG화학이랄지 효성 첨단 소재 뭐 이런 게 상대적으로 좀 양호했습니다. 수급상 보게 되면 어제 외국인 순매수 종목은 LG 에너지 솔루션, 포스코 퓨처엠, 그러니까 뭐 코스닥 시장에서도 양극재 뭐 소재 쪽, 2차전지 소재 쪽 올랐듯이 코스피에서도 이제 포스코 퓨처엠이랄지 뭐 LG와 코스모 신소재 뭐 이런 종목군들은 어제 상승이 좀 양호했습니다. 기관은 이제 삼성전자, 조정시 반도체를 좀 매수하고 있죠. 삼성전자, SK 하이닉스, 그 다음에 이제 삼성 SDI, LG화학. 삼성 SDI하고 LG화학은 외국인 기관 양매수 종목입니다. 반면에 이제 외국인들은 뭐 삼성전자, 기아, 포스코홀딩스 등을 순매도했고, 기관은 이제 자동차주 순매도가 좀 이어졌네요. 기아, 현대차 4%, 2% 하락세. 자, 코스닥 시장은 외국인들이 이제 어제 조금 전에 봤지만 수급 많이 샀지 않습니까? 에코프로 BM, 에코프로 이런 종목군들 대거 순매수, LNF, 양극재 소재 쪽, 그다음에 이제 기타 뭐 종목군들, 루닛 의료 AI 관련주도 이제 15%. 내일이죠. 뭐 오픈 AI CEO가 방한한다는 소식도 있죠. 이제 단기 이제 변곡점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.
자, 기간 보겠습니다. 기간도 에코프로, LNF, SM 등을 순매수를 했습니다. 뭐 기타 이제 다른 종목으로 레인보우 로보틱스나 뭐 이런 종목도 매수를 했네요. 자, 오늘은 또 이제 우리 시장 선물 옵션 동시 만기입니다. 3월, 6월, 9월, 12월 둘째 주 목요일 네 마녀가 날뛰는 날이죠. 마녀 나오니까 또 여감 그 마녀는 아닙니다만은 마녀 공장이라는 클린뷰티 화장품 기업이 소녀진 화장품으로 유명한가요? 오늘 뭐 공모가 16,000원에 상장한다고 그래요. 그 다음에 이제 미국과 영국의 회담이 예정돼 있고, 뭐, 그 다음에 이제 기타 좀 일정이 좀 있습니다. 뭐 중요한 건 이 만길 이 변동성이 막판에 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은 뭐 상대적으로 이런 이제 만기일 때는 너무 공격적으로 할 필요도 없고요. 시장 추이, 수급 추이를 좀 보면서 안전 운행하시는 게 좋습니다. 자, 오늘 여러분들 건승하시고 저는 유한타증권 골드센터 강남점의 이강의 이사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